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지내셨죠? 뭐 몇 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택도 눈이 오기는 했어요. 눈이 오기는 했는데 그닥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휴 잘 보내고 왔고요. 오늘은 영상을 뭘 올려드릴 거냐면 예전에 제가 가재동 벌써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에 가재동에 있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이 부분을 제가 분양을 한다고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6개월 지나면서 전매가 25일 날 이후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약 기간이 있어요. 이제 3일 정도. 그게 30, 29, 28 이런 식으로 해서 3일 정도 예약 기간을 받는 것 같아요. 전매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30날 현장을 가거든요. 현장 가가지고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영상을 해서 제가 올려드릴 거고, 오늘 영상 올려드릴 거는 오늘부터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 플래티넘 그 바로 위에 있는 블럭이에요. 가재동에 있는 거. 거기가 이제 오늘부터 특별 공급 들어가고 내일 1순위 들어가고 진행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건 그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가 지금 어떤 분위기니까 이 쌍용더 플래티넘은 어떤 분위기로 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얘기를 들으시려면 계속 있으셔야 되겠죠? 잠시만요.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 플래티넘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랑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금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가 전매가 도래했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서. 쌍용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마무리할 때는 제일풍경채하고 쌍용더 플래티넘하고 분양가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 그 제일풍경채 전매하는 그 분위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려면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쌍용더 플래티넘이 오늘부터 특별 공급 들어가고 내일이 이제 일반 1순위가 들어가는 상황인 건데, 이게 제일 장점은 뭐냐? 일단은 6개월 후에 전매 제한이 풀린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삼성전자 동문을 내가 킥보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된다는 거. 그리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지제역이 가깝다는 거. 근데 지제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가깝기는 해요. 가깝기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정말 가까우니까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근데 이제 단점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단점은 여기 초등학교 예정지는 있어요. 예정지는 있는데 고덕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브레인시티처럼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뭐냐면은 뭐 주변에 뭐 상권이 형성이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단점 아닌 단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봐 드리려고요. 그래서 쌍용더 플래티넘 들어가면서 구조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거 보고 나중에는 제일풍경채하고 비교하면서 잠시 봐드릴게요. 일단 지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가 이제 쌍용더 플래티넘이에요. 요 크게 보시면은 요 앞에가 이제 제일풍경채였던 거고, 요번이 요게 이제 쌍용더 플래티넘. 그러면 작게 보시면은 여기가 고덕국제 신도시인 거고, 여기가 블레인시티. 그리고 블레인시티에도 여기에 이제 중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양 예정에 있는 상황인 건데, 요것도 바로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쌍용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동문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정도 거리라고 하면 킥보드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뭐 통근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 수요마저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키워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거고, 여기에 공동주택 하나가 더 들어올 거고, 그래서 요 위치상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동문 가는 거리는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리고 지제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제역인 거고요.
지금 쌍용더 플래티넘이 어떤 식으로 분양가가 나왔고 구조가 어떤 건지 그거를 한번 봐드릴게요. 쌍용더 플래티넘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 플래티넘 계약자 전원 연 7.3%의 놀라운 혜택 500만원 계약 진행 오케이 2차 계약금 5%에 대해서 계약금 납부 고객은 이자 받고 7.3% 예금과 같은 혜택이 적용되고 계약금 대출 고객은 무이자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40만원에서 710만원 정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특별 공급은 26일 오늘이잖아요.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고 1순위는 27일 수요일 내일 그 다음에 2순위는 28일 목요일 날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평택 같은 경우가 아파트 분양이 안중 빼놓고는 평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이 웬만치는 다 소진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뭐 청약을 해가지고 몇 대면 뭐 크게 뭐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재지구에 예전에 했던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도 완판이 됐거든요. 100%. 그리고 요번에 6개월 이후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 전매가 제한이 풀린 거죠.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마지막에 일부 풀어드릴 건데 이게 평택에서는 미분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쪽 안중 얘기인 거고 요 고덕신도시나 여기 가재동 블레인시티 요 정도에서는 지금 청약 경쟁률은 높지는 않지만 소지는 다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인 거고요. 이게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고 일단은 건설사가 쌍용이라는 이 자체도 굉장히 큰 이슈. 이거 더 큰 이슈가 되는 거는 쌍용더 플래티넘은 요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교육 특화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아이를 위한 최상의 교육 특권, 종로 M스쿨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큰 이슈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동문 쪽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거기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 특화. 이걸 보면 수영에서 골프 다양한 커뮤니티 강좌 프로그램은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영, 골프 이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무상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다 모든 거를 다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커뮤니티 시설 쓰는 것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뭐 수영장은 없지만 골프 연습장 각각 2만 원, 그 다음에 헬스장 각각 2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 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고덕제 신도시의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가 2만 원만 내면은 이 커뮤니티 시설을 다 쓸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쌍용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2만 원도 안 받고 무조건 무상이다.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사업 개요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쌍용더 플래티넘이 들어가고요. 대지 위치는 가재동의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1구역, 1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인 거고 지하 2층에 지상 29층, 공동주택 1340세대 굉장히 큰 규모가 들어오고요. 84 타입, 그 다음에 여기 113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타입이 들어오는데 84 타입에는 A 타입, B 타입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입지를 한번 보자고요. 조금 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지 자체는 뭐 워낙에 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1블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호선 경부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제역에 어느 부분이 쓰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SRT 이 부분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발 KTX선이 이제 거의 확정이죠. 이제 오픈 예정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GTX A 노선하고 C 노선하고 거의 윤곽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제역에는 M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M버스라는 게 광역버스. 우리가 강남역 갈 때는 쉽게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지 조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삼성전자랑 동문 그 상황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삼성전자가 정말 가깝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앞에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라는 거, 이 부분이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제역에 5개 노선이 쓴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슈화 시키는 상황인 거고, 세대수가 굉장히 커요. 1340세대.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웬만해서는 거의 800세대가 조금 적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1340세대 정도가 되는 상황, 요 상황인 거고,
365일 이 커뮤니티를 다 쓸 수 있다는 거, 커뮤니티 이 사용하는 게 무상이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지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가 이제 북쪽인 거고 여기가 남쪽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남향으로 설치를 다 해놨던 상황인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괜찮은 단지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근린공원을 바라보는 이 뷰 자체는 괜찮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거의 정남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2동이나 아니면은 보시면은 얘도 뷰 라인은 괜찮을 것 같고, 여기가 다 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막힘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요 앞라인 같은 경우에 밑에 이제 제일 풍경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출입구라고 해도 얘가 거의 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로얄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가 주출입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이제 제일 풍경체가 다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제일 큰 이제 로얄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 타입별로 한번 볼게요. 어디에 이제 무슨 타입이 있고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려고 하시는 건 84A 타입. A 타입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게 로얄동이라고 지금 이 도면상으로는,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제일 로얄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근생 시설이나 편의점이 가까운 쪽을 좋아해. 그러면은 그분은 그 로얄동이 편의점 가까운 데가 될 수 있고, 어느 누군가는 학교가 가까워, 그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학교 가까운 동이 로얄동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동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동이 어찌됐든 간에 84A 타입이라는 거, 그리고 84A 타입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확장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이 퍼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고, 이 거실이 되어 있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요 방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알파룸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활용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는 추세가 안방에 대한 여기 빨래 건조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베란다 부분을 확장을 했니 안 했니? 확장을 해도 다른 데는 다 확장을 했는데 이 안방만큼은 확장을 안 시키는 상황이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추세가 이 안방에 있는 그 빨래 건조대 그 부분이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더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확장 옵션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현장 가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84A 타입. 이게 이제 84A 타입이에요. 84A 타입의 이제 거실에서 보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안방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 부분인 거고,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양쪽에 여기는 이제 현관 팬트리가 있을 거고, 여기는 신발장이 있을 거고,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침실이 하나가 보이면서 욕실이 있고, 이거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인 거고, 이렇게 거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방은 예전처럼 빨래 건조대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욕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잘 해놨다라는 평이 좋아서 괜찮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거는 가족 수가 작으니까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4B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84B 타입. 84B 타입은 요 코너 자리에 B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이렇게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B타입. 그리고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거실인 거고요. 지금 A타입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안방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안방을 좀 볼게요. 안방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창문이 있는 쪽, 예전에는 여기가 빨래 건조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상황인 거고, 이렇게 요 방에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드레스룸이겠죠. 이 안에가. 그래서 안에가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이런 식으로 길게, 굉장히 이 공간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활용도도 굉장히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부 화장실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113 타입을 좀 볼게요. 113 타입은 330세대 정도가 나오고요. 이 앞에 이렇게 포진이 되었는데 이게 113 타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84A 타입이 이쪽에 붙어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84 타입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84 타입이 인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여기에 있고 알파룸이 뒤에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잘 나왔다고 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확장 옵션형 1이 있고 확장 옵션형 2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거실인 거고, 여기가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겠죠. 여기는 화장실인 거고,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양쪽이 팬트리가 있는 상황인 거고, 팬트리 안에 이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골프백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발장인 거고, 얘가 이제 현관인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 거고, 작은 방이 앞에 보이고, 그 다음에 거실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거의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고, 거실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팬트리가 있고, 113 타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빠진 상황. 그리고 알파룸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팬트리 공간이 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을 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빨래 건조대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욕실, 부부 욕실이 따로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 거고, 파우더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안방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욕실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웬만치는 보셨던 상황인 거고, 이제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지제역 반도체 밸리 쌍용도 플래티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3년도 12월 15일 날이에요. 이 기준일에 맞춰서 이전에 평택시 거주 6개월이 했느니 안 했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전매 6개월, 그 정도면 풀리는 상황인 거고,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잖아요. 이 84 타입 같은 경우가 저희가 기준층을 보는데 4억 9,990만 원, 여기에는 확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아니에요. 이건 따로 있는 거고, 내가 옵션을 뭐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쌍용도 플래티넘 같은 경우가 84 타입 A 타입이 기준층이 4억 9,990만 원이면 예전에 제일풍경채는 얼마였니?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제일풍경채 이 모집 공고일이 6월 5일 날 했었죠. 84 타입 요 기준층이 여기가 4억 7,800만 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억 9,900만 원.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4억 9,900만 원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일풍경채 할 때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일풍경채랑 다음에 어떤 아파트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가 갭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일풍경채 전매가 풀리면서 이 앞동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닥 많이 프리미엄이 붙지는 않아요. 지금 한 300 정도? 3, 400? 그 정도밖에 안 붙는 상황인 거고, 그것도 정말 동호수가 괜찮은 것들은 그 정도 붙고 있고요. 나머지 뭐 뒷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지금 보지 않는 상황이라서 분위기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6개월 딱 풀리면서 상황은 그렇다. 그래도 프리미엄이 몇백이라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같은 이 경기 흐름에 그래도 성공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9,090만 원, 그 다음에 113 타입 기준층으로 봤을 때는 6억 5,0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풍경채 아까 거기도 조금 큰 평수가 있는데 그 평수의 금액은 여기는 103 타입이었어요. 여기 기준층으로 했을 때 5억 7,600만 원. 이게 이제 타입은 좀 달라요, 면적은. 근데 103 타입은 여기는 5억 7,600만 원. 그 다음에 쌍용더 플래티넘은 113 타입인데 6억 5,300만 원. 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은 어찌됐든 간에 고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쌍용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가 지금 구조하고 안에 이제 유니티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 기준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해요. 쌍용더 플래티넘이 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토지가나 아니면은 이제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업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풍경채보다는 한 2천 정도가 더 업이 돼서 나온 상황인 거고요. 제일 풍경채가 이제는 25일부터는 전매가 풀려가지고 전매가 되는데 이 앞동 라인 같은 경우야 그나마 2, 3배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뒷동 같은 경우에는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이제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그 윤곽이라는 게 건물이 막 올라갈 때 그 윤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이 위치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위치다 보니까 이거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상황 같으면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지켜보시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쌍용더 플래티넘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나올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6개월 만에 전매를 해가지고 빠져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동호수가 아까 봤듯이 로얄동에 로얄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빠져나오긴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대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야 되는 물건인 거고요. 이게 아니고 나는 길게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높게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팔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내가 깔고 앉아있는 아파트가 지금도 보시면 5억대가 넘어가는데 이 5억대를 깔고 앉아있으면서 올라가는 갭이 굉장히 커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5억을 깔고 앉았는데 1, 2천 올라. 어느 누군가는 5억을 깔고 앉았는데 몇 억이 올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느낌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인프라가 있고 이런 부분은 브랜시티를 못 쫓아갈 거란 말이죠. 위치가 삼성전자나 지제역보단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도 위치는 떨어져 있는데 인프라나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더 좋단 말이에요. 브랜시티가.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6개월 만에 전매하고 빠져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쌍용더 플래티넘을 가시면서 동호수가 정말 좋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이 투자하는데 길게 가져갈 거다. 내가 등기 채워냈고 몇 년 후에 내가 이거를 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입장용더 플래티넘 같은 경우도 좋은 동에 좋은 호흡 가져가시면 그렇게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브랜시티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 더 5억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조금 더 차익을 크게 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고덕국제신도시의 아파트를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3년차 넘어가는 걸. 나중에 올라가는 갭은 이 브랜시티나 이 가재 지구보다는 훨씬 더 오를 거니까 그 대신에 지금 금액대는 떨어지고 있지만 5억대에 잡을 수는 없으세요. 6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6억 후반이나 7억대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부 풀어드리기는 드렸는데 각각의 이 고객님들마다 개인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이 회원님들 밴드에 계신 회원님들을 제가 우대를 못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분들만 대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거인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인증을 받을 거예요. 내 유튜브 고객인지 아닌지 그걸 인증받으면서 밴드에서 이제 그 스트리밍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꼭 치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책 두 권 냈잖아요. 하나는 이제 창업책인 거고 하나는 투자책인 거고 이 창업책이나 투자책이나 지금 솔찬히 팔리고는 있더라고요. 요거 두 개 구매해 주시는 거 링크 밑에 걸어 드릴 거고요. 이제 연말이에요. 연말이다 보니까 올해 정말 힘들었던 부분 다 떨쳐내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 경기도 활발하고 내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바래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